기관들은 다 무죄. 오늘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오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시면 오늘 빼고 7일입니다. 아닙니다. 절차를 설명드려야 될까요? 아픔을 다시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저희 법원에 사실을 신청하시려면 그 사유를 엄격하게 소명하십시오. 그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불복 여부는 검찰의 자유입니다. 연락하고 누군지 연락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나는 그걸 나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조용히 하시라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요. 승인은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혹시 희생자 유족이신가요? 그럼 승인은 4.3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 법 제정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민일보에서 연재했던 4.3은 말한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사실 제주 4.3 사건 당시에 흔히 말하는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당한 제주도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인이 취재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른바 이제 무장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까지 심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럼 증인 그 수영인 명부 보시면서 혹시 누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누락이라뇨? 그러니까 수영인 명부 자체가 전체가 아니라 온전한 한 권이 아니라 중간에 문서를 이관하는지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이 형량을 정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떠한 만큼 가담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사후에 행정 편의 등을 위해서라고만 하겠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사후에 형량이 만들어지지 않았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취지인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는 68분을 재심 청구를 하셨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라고 표현은 좀 그렇죠.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네. 아시는데 왜 청문회 달라면 녹장입니까? 네? 이 재판 자체가 특별법에 의한 재심 청구입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청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송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아니죠. 형사소송법은 원래 그런 부분이 없죠. 더러 이런 이전 문제가 없죠. 희생자 결정이 난 분에 대해서만 지금 특별 재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희생 결정이 났으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검찰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왜 오늘 같은 신문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당연히 그 특별법에 따라서는 특별 재심하고 특히 이렇게 수용 명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권고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검찰 측에서 직권 재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직권 재심 과정에서도 일부는 제외가 되겠죠. 그분들의 유족들은 당연히 지금 직권 재심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검찰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제외되고 직권 재심 청구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물어볼게요. 다 수용인 한 분은 이 재심 청구 과정에서 국법에 재판당한 일반 재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죠? 예. 나머지 67분은 군법회의 적용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럼 직권재심 수용자로서는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권재심이죠.
먼저 이렇게 청구하시게 되면 혼란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검찰 재심 청구한 그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 순서에 따라서 잘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절박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 다 절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더 절박합니다. 누구는 절박, 조용히 하세요. 누구는 절박하고 누구는 절박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나를 걸 나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조용히 하시라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시라고요. 더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없습니까? 그 재판부에서 허락해 주시면 그 변호인이 말씀하신 것 또 유족분들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재심 공판을 진행하는 준비한 저희 입장을 간단하게 의견을 대신해도 될지. 알겠습니다. 검찰은 제가 전에 이래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해서 뉴스 보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하시죠. 사상 재판을 임하는 그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과 그 지금 이 재심 사법 절차에 대한 의견과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그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던 그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 사상 재심이라는 역사적인 재판에 반영한 검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재심 절차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노력은 통계 수치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제주 4.3 직권재심 공고 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래 지금까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용인 31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2017년 4월부터 희생자나 그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그 누계는 502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검찰의 직권재심 인원은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청구재심 인원의 60%를 상회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도 청구재심 인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검사님 직권심의 수행자를 살려야지 예. 검찰 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 사상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와 일치하고 제주도민 여러분의 입장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아픈 역사이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적정한 보상은 대한민국의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희생자와 유족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심이라는 이곳 사법 절차에 대한 검찰의 의견입니다. 우선 검찰은 사성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깊이 존중합니다. 사성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와 다양한 사료에 대한 보증을 통해 결정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전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원회 결정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공신력과 확정력 면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확정하여 법률적 평가를 거치는 과정이고 최종 확정되면 국가법질서에서 불복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재심 절차가 바로 그러한 사법 절차이며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들도 희생자 결정에 그치지 않고 재심 절차를 통해 완전 무결하고 불가역적인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듯이 행정위원회의 결정도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절차라는 것은 행정처분의 처분이 반드시 완전 무결하지는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고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추인하는 요식 절차는 아닙니다. 사상 재심이 단순한 요식 절차라고 평가받는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에 결코 검찰이 중간에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완전한 요식행위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조심하시죠. 네, 검찰의 입장일 뿐이고요. 재판부는 이걸 요식행위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이 희생자 결정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조건이라면 아직까지 개인 사정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재심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필요한지 살피고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지난 기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사상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사하고 고심 끝에 내린 희생자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특정 피고인의 경우 유족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와 자료 및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남로당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사실, 사형 선고를 받고 수용 생활 중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파워포 월북한 사실, 북한에서도 황해도당 선전부장이라는 주요 간부로 재직하다 60년대 간첩으로 난파된 사실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접한다면 상당수 국민들은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내린 판단인지, 혹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이번 재심 절차에서 되짚어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면밀한 조사와 심사숙고 끝에 재심 개시가 결정된다면 그만큼 재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혹여 재심 개시가 불허된다면 해당 피고인과 유족에게는 아쉬운 일이겠으나 재심 절차에서 선고되는 무죄 판결의 의미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그 가치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심 절차에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구해보고 충분히 살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검찰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4.3 재심 재판의 모든 과정이 국민적 공감을 받는 가운데 진행되고 그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헌법 가치가 온전히 지켜질 때 희생자의 명예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지난 기회에 말씀드린 뜻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자는 것이지 사상검증을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내심과 생각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이를 국가나 제3자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상검증을 할 생각도 사상검증을 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 증거, 역사적 근거를 면밀하게 살피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정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70여 년 전 제대로 된 형식도 갖추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던 기소와 재판을 바로잡자는 것이 4.3 재심 재판입니다. 다시 역사가 흘러 오늘의 이 재판을 후손들이 들여다봤을 때 2022년에는 재판을 제대로 했구나 라고 평가해 줄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재심 재판에서만큼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사실을 확정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으로 역사에 남기자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기일 검찰의 입장에 대해 사상검증이라는 근거 없는 언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만하시죠. 예, 그 말 들으려고. 마지막 한마디 그만하세요. 검사 그만하세요. 예, 앉으세요. 마지막 준비한 거 그만하시라고요. 하겠습니다. 앉으시라고요. 근거 없는이라뇨. 앉으세요. 제 권한으로 끊겠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죠. 2000년 헌재 결정 기속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각하 결정입니다. 이후의 판단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법원이 그 판단에 법적 기속력이 있습니까? 범죄가 없죠. 둘째, 말씀 잘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질문을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여주신 자료는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법적인 요건의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변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요건은 없습니다. 자칫 이 문제가 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발하는 게고요. 또 이 두 문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양보고 따지자면 정말로 유죄 확정 판결에 준하는 완벽한 증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장 변호사님. 예. 만약에 이 문제를 희생 결정이 제가 저번편에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나 특별재심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으로 청구하면 어떻습니까? 거기로 희생의 결정이 필요합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 형사소송법 420조 1호 17호까지 규정하는 재심 사유가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만약에 청구인 측에서 특별재심에 일반재심으로 청구하시면 그때도 희생 결정 여부를 따지실 겁니까? 그때는 일반 형사소송법 대신 사유에 그러겠죠.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고요. 양식 질문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증인심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으로
양측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이 있으십니까? 신문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숨을 쓰면 하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그런 추가 자료를 다룰 수 있을지 그거 하나 하고 지금 이제 심사 자료에서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이 원작자 의자가 누군지 원제조자가 누군지 특정이 정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조망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년년 새새 화상사 새새 년년 인부동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사람 시민 사라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의견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한 명을 뺀 32명은 목숨마저 빼앗겼으며 살아남은 그 한 명도 빼앗긴 것이나 나의 한 가지이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로를 고민하지 못지만 이게 저 제공대 소입니다. 소이고요. 더 끝에서 여러분 한번 진작에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건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아시는 것은 제주도 가시면 포도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혐오와 혐오 폐해에 관한 내용입니다.